반갑습니다. 송질준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김선호 씨에 대한 논란은 여론이 많이 뒤집혀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호 씨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사실상 이번 논란 자체가 김선호 씨가 아니라 폭로자 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론이 바뀌었던 것은 폭로자에 대한 또 다른 사생활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관련돼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폭로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일 파티를 유흥업소에서 했다라고 하는 폭로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이번에 논란 자체가 폭로자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김선호 씨에 대한 여론이 뒤집혔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광고입니다. 삭제가 되거나 내려갔었던 광고가 다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장 선두적으로 김선호 씨의 광고를 복구한 곳이 미마마스크라는 곳입니다. 미마마스크뿐만 아니라 캐논코리아도 김선호 씨에 대한 광고를 복구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선호 씨의 논란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거, 그거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김선호 씨의 소속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김선호 씨의 소속사는 솔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사실상 여기에는 김선호 씨를 제외하고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연예인은 없는 상황인데요. 김선호 씨의 폭로자에 대해서 폭로를 하겠다라고 예고했던 사람이 김선호 씨의 소속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소속사를 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김선호 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진 것이다 라는 얘긴데요. 소속사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연예인의 몸값이 너무 높으면은 그만큼 소속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값을 낮추기 위해서 연예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이런 여론을 인식을 했는지 김선호 씨의 소속사도 다음 같은 입장을 내놨죠. 보통 3개월 남은 시점에 재계약을 논의하는데 김선호 씨는 1년 이상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논의할 시기조차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의리 있는 행보를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저 기사를 딱 보자마자 소속사가 지금 언론 플레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리 있는 행보를 약속했다, 이런 말 자체가 이미 언론 플레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당초 소속사의 지금 해명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동아일보에서 다음 같은 단독 기사를 썼죠. 김선호 씨의 계약 만료가 올해 9월 달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여름 시즌부터 재계약 논의를 진행을 했다, 분명히 이렇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사실 저런 내용 같은 경우는 오보가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언제 계약을 했는지가 뻔한 것이고 몇 년 계약을 했는지가 뻔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오보가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폭로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선호 씨와 소속사가 10월 달에 임시 계약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내용의 위약금과 관련돼서 김선호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폭로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임시 계약을 맺었던 시점과 업계 관계자가 얘기했었던 재계약을 논의했던 시점, 그 두 가지가 지금 일치하는 겁니다. 7월, 8월, 9월 요때쯤부터 이제 논의를 했고 그 결과 10월 달에 임시 계약을 맺었다, 딱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계약을 맺을 때 전속 계약과 달리 10월에 맺었던 임시 계약에서는 광고 위약금을 김선호가 대부분 부담하는 계약이었다, 이렇게 지금 폭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계약 기간이 얼마가 남았다, 그리고 임시 계약을 맺었다,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10월쯤에 임시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서에는 광고에 대한 위약금을 김선호 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 내용이 지금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논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소속사가 대처를 안 했다, 이런 지금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소속사가 지금 해명을 내놨습니다. 계약 내용은 당사 간의 비밀 사항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알려드린다는 것인데, 계약을 맺었던 처음 시점이 2018년도 9월 달부터 2019년도 9월까지였고 원래는 2019년도에 재계약 논의를 했어야 되나 그냥 자연스럽게 2020년까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도 3월 달에 3년짜리 재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그냥 계약서에 광고 위약금을 김선호 씨한테 물게 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냐 없냐, 이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비밀 협약 이것까지 지금 어겨가면서 당사자와 합의해가지고 이런 내용까지 공개하는 거야, 대단한 내용인 것이야, 이렇게 해명을 한다? 저는 이거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해명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무엇이냐, 이번에 해명이 나온 게 언제입니까? 10월 25일에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선호 씨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이 만료가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던 게 언제입니까? 10월 19일입니다. 명백하게 동아일보가 오보를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속사에 대한 얼마나 많은 지금 폭로가 또 이어졌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일주일 가까이 방치해 놓는다?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이번에 김선호 씨에 대한 여론
여론을 뒤집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디스패치의 보도였죠. 그도 그럴 것이 최영하 씨가 보냈던 개인적인 문자 그 내용까지 공개가 돼가지고 완전히 여론이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디스패치의 기사가 언제 나왔습니까? 10월 26일 아침 8시에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간 거는 10월 26일 아침 8시라고 한다면 사실상 기사가 완성이 됐던 거는 25일에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디스패치의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선호 씨와 관련된 개인적인 문자, 카카오톡 이런 것까지 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패치가 그거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보라고 하는 형식으로 받았다라고 하는데 누구로부터 그런 식의 제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희한한 것은 디스패치가 기사를 낼 그 즈음에 김선호 씨의 소속사가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디스패치의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김선호 씨에 대한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러면은 김선호 씨의 소속사가 어떤 식의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김선호 씨에 대해서 더 우리가 케어를 잘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간에 뭘 하고 있습니까?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번에 사실상 디스패치의 보도에 결정적인 제보 역할을 했던 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김선호 씨의 소속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소속사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김선호 씨를 변호하고 나섰을까? 처음에만 하더라도 이상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폭로가 터지고 난 다음에 3일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뻔한 겁니다.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폭로가 터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속사가 김선호 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케어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여론이 뒤집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반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김선호 씨를 보호하고 나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호 씨뿐만 아니라 솔트 엔터테인먼트에 있었던 김지원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일전에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죠. 소속사를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솔트 측이 내놓고 있는 답변은 뭡니까? 전속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논의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보도가 되고 있는 거는 수많은 소속사들이 이미 김지원 씨와 미팅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김지원 씨에 대해서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만 보더라도 재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솔트 엔터테인먼트한테는 무의미한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지금 대한민국 연예계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적은 거예요. 소속사가 연예인을 케어해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단순한 물건처럼 다룬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가수 박군 씨와 관련돼서도 논란이 있었죠. 남자 연예인으로서는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식의 보도가 나왔던 건데요. 놀랍게도 해당 폭로는 누가 있습니까?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김민희 씨가 폭로를 했습니다. 이미 박군 측에서는 폭로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현재 전속계약 해지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전 소속사가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여가수를 부추겨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거죠. 참, 진짜 이런 모습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연예계나 정치계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사람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도구로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죠. 쓸모 있을 때만 가지고 있다가 쓸모가 없으면 버려버리는 거.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계와 연예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숱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면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데 정말로 사람이 먼저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